네. 일단은 잠깐 제가 브리핑하고 우리 선생님 브리핑하고 그다음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질의응답이나 토론이나 이런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상담사를 시연하다 보면 각본이 없는 것을 이제 여기 와서 하는 거니까 당황스럽거나 이렇게 내가 하면서 이게 제대로 하고 있나, 또 여러분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이게 이제 시연하는 상담자의 속에서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일단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사실 저도 다른 데서 잘 하지 않는 방식으로 했는데 우리 관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도 제가 일단 대인과정 접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좀 샘플로 보여줘야 되는지 부담이 있다 보니까 일단 이제 우리 관계가 어떻게 이제 경험되고 있는지를 다루려고 했었고, 일단 이제 잘 두세 번 오면서 편안하다, 처음에 걱정했었는데 그 이제 또 좀 없어졌다, 뭐 그런 얘기들이 진행됐습니다. 그걸 제가 좀 더 탐색을 했었고, 하다가 이제 제가 좀 더 그 부분은 다뤄졌다고 생각이 돼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이 이번 일주일 동안 어떻게 경험됐는지 한번 봅시다 해서 이제 내담자가 어제 일어났던 그 아내와의 이제 갈등 이야기들을 해줬죠. 그걸 들으면서 저는 이제 그 어제 경험 속에서 이제 이 남편이 어떤 경험, 어떤 감정을 경험했는지 정서를 이제 탐색하는데 일단 집중을 해서 쭉 이제 탐색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대화, 상담자 남편과 아내와의 대화 패턴의 문제다 이렇게 인식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 관계 패턴이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 관계 패턴이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모델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이제 질문을 통해서 내담자가 갖고 있는 이제 해결 방안이 뭔가, 그리고 있는 거, 이걸 찾아보려고 했는데 일단 그것이 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일단 이제 대인과정 접근이 기본적으로 상담자 내담자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는 쪽으로 질문하면서 제가 이 관계를 좀 탐색해서 그걸 적용해보자고 했는데 그게 이제 의사소통이 내담자가 처음에 잘 알아듣지 못한 그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사실 저도 좀 당황이 됐고 잘 들을까 좀 걱정을 했는데, 사실 보면 이제 원래 제가 의도했던 대로 그 장면에서 이제 진행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그 상황에서 이 관계를 더 탐색해서 이걸 하기보다는 이제 내담자와 아내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탐색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 아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잘 듣고 이해하고, 지금 제가 기억이 제대로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었고, 그러면서 내가 나한테 이제 통찰하는 거 있었고, 그런 이야기들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서 내담자가 깨달음을 하고, 저도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원래 제가 하려고 했던 이 관계를 아내와의 관계 속에 이제 적용하는 이제 다시 한번 설명했고, 그걸 다루면서 내담자가 새롭게 배웠던 관계들까지 이제 좀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일단 제가 초점을 두려고 했던 것은 우리 관계, 지금 현재 내담자가 상담자에 대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밝히려고 했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요 관계, 이런 것이 아내와의 관계 속에도 적용이 된다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이제 것들을 다루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강조했던 내담자가 갖고 있는 관계 패턴이 이 상담실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걸 찾아보려고 했는데 사실 그거는 좀 찾기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상담 관계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냥 이제 또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이렇게 교수와 학생 관계이기도 하고, 이런 또 다른 여러 변인들이 작용했기 때문이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언뜻 이제 그냥 생각대로 아까 이제 미안하다는 그 감정 전달을 할 때 아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한 부분, 그것이 꼭 여기 나와 상담자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만 내담자의 패턴을 볼 수 있었다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네, 이상 제 얘기도 하고, 이제 조 선생이 나름대로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좀 다른 이제 제 3자 입장이거나 이제 상담실 벗어나서
내담자가 아닌 상담자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또 상담을 한번 브리핑하면서 어떤 경험이 됐는지, 또 상담자가 말한 것들에 대해서 또 어떤 경험이 네. 일단은 아까 처음에 했지만 내 문제를 좀 얘기해 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처음에 그 어떤 상담자가 내담자의 어떤 관계, 여기 있는 관계를 이렇게 질문해서 이게 좀 주의가 딱 여기에 집중이 된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아까처럼 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서 이 관계 속에서 뭔가를 좀 들여다보고 찾아보게 하는 어떤 자원을 좀 찾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저 개인적으로 이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속에서 내 질문들이 좀 어떤 관계적인 측면을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것들을 조금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질문들을 쭉 얘기하면서 제 안에 드는 게 이제 그 전에 저기에 이 상담장면이 아니더라 그냥 앉아 있었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이 상담에 좀 편안해지는 이 관계가 쭉 되니까 내게 쉽게 뭐라고 하죠? 에너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자각이 빨리빨리 여기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질문하는 그 현장 속에서 내가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이런 역할, 관계를 좀 볼 수 있는 역할,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아졌던 것 같아요. 많아지다 보니까 아까 교수님이 사실 의도를 알았어요. 이렇게 내가 이 얘기를 꺼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다가 어떤 얘기냐면 아내가 얘기했던 그 뭐죠? 그 계속 반복했던 얘기로 이렇게 좀 근데 내가 약간 사실 그 순간에 이제 저도 사실 내담자지만 상담자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음 장면이 뭔가를 이제 대충 관계를 하고 나가야 한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그냥 여기 좀 진실해지자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그냥 떠올랐던 걸 그냥 얘기를 꺼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꺼내면서 그 어떻게 꺼낼 수 있었을까? 그냥 뭐 저기 앉아 있었으면 아마 그런 걸 별로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해가갔을 텐데 이런 충분한 어떤 베이스가 좀 형성이 되니까 그걸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힘이 그냥 이 흐름을 끊고도 내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나. 그리고 그런 얘기를 꺼내놓고 여기 상담자가 반응해 주니까 훨씬 더 좀 그런 관계가 좀 편안한 관계로 이렇게 내가 갔던 것 같고 그런 데서 좀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관계에 대한 힘. 그런. 그래서 아내에게도 뭐 이렇게 좀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힘,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사실 뭐 교수님에게 많이 상담을 안 받았지만, 물론 옆에서 많이 이렇게 경험은 많이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그런 힘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개인과정 접근에 그 어떤 많은 뭐 테크닉이 아닌 보이지 않는 어떤 에너지를 이렇게 공급되는 그런 게 훨씬 더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표출해낼 수 있는 것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수님 언급했지만 미안하다 말하면서 여러 말 한 거 그걸 가지고 교수님 그거 저기 포인트 잡아가지고 들어가시려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됐잖아요. 이제 시간 문제로 인해서 저는 좀 아쉬웠고요. 네. 그 패턴 부인하고 그 갈등 문제 얘기할 때 그 차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관계 그걸 가지고 이제 관계 패턴들을 꺼내놨을 때 조금 더 그 정서를 감정을 물론 이제 계속 교수님도 느낌 물어봤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고받고 했는데 좀 더 깊이 있게 그 감정을 좀 더 들어가 줬더라면 또 뭐가 좀 나오지 않았을까. 체크해서 포인트가 좀 벌써 드러나지 않았을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근데 이건 좀 여기서 한시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아쉬움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좀 전에 지금 이제 김태규 교수님께서도 그런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그 내담자의 관계 패턴이 이
이 상담실에서 이제 패턴으로 과연 드러날 수 있겠는가, 좀 무모한 도전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저도 아까 말했듯이 그게 좀 발견되면 사실 그걸 다루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그러니까 약간 좀 걱정도 되고 그랬어요. 근데 아마도 상담을 좀 더 이제 진행을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드러날 시점을 이제 찾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대인과정 접근이라는 것이 일단 그런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긴 하지만 사실 그것만 하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 모든 상담이 갖고 있는 이제 공통적인 요소라는 것들이 있고 또 각 개별 이제 접근법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요소가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제 그 독특한 요소들을 가지고서 그 접근을 이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 것들을 좀 무시하거나 그거는 그 입장이 아닌 것처럼 이해할 때도 좀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많은 연구들에서는 오히려 공통 요소가 더 크고 그게 더 치료적 요인이다 이런 얘기도 하죠. 어쨌든 지금 이제 관계 속에서 지금 이제 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이제 감정을 잡고서 더 들어갔으면 어떤 잡을 수 있는 것이 있었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부담이 요즘에 어떤 대인과정 접근의 몇 가지를 좀 보여드려야 된다 이런 이제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를 좀 집중해서 들어가지는 못했던 뜻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고요. 혹시 분은 이거에 대해서 하세요. 관계를 이제 사실 질문에 왔고, 물론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의 의도를 알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론 다른 상담에서도 마찬가지 공통 아까 요소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이 관점이 맥락이 제일 중요한 관점은 아마도 관계를 틀어줄 때 얻게 되는 그 어떤 힘을 가장 극대화시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중간에 상담을 하면서 쉽게, 물론 제가 통찰을 제 개인적으로 좀 통찰하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훨씬 더 이 많은 청중 앞에서 여기에서 빨리 자각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도 책 기술도 있진 않지만 내담자 경험을 해봤을 때는 그런 관점이 더 다른 어떤 접근보다도 훨씬 더 강한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는 그러면 그 교정적인 장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자각 통찰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교정 장소라면 제가 느낄 때는 교수님이 공감해주고 수비되고 반응이 해줬기 때문에 자각 통찰이 쉽게 빨리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이 장면에 대해서 편안하게 그러니까 일반 상담에서 마찬가지로 뭐 편안한 관계나 어떻게 보면 뭐 비밀 보장도 되고 또 내 문제를 모두 다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경청해주고 뭐 이런 관점이지만 어느 관점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주고 예를 들면 포메이션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해 가는 게 일반적인 관점이라고 좀 보여져요. 근데 대인과정 접근에서는 교수님이 했던 거는 어떤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는 거지만 그거보다도 내 입장에 어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뭐라고 하죠, 좀 같이 함께 그 문제를 좀 다져주는 관계.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아까 교수님이 일단은 관계 패턴을 이제 짚고 관계 패턴으로 넘어가려고 이제 사실은 하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근데 내게 들어오는 자각은 일단은 내가 미처 얘기하지 못하고 내가 들어왔던 자각이 먼저 떠올랐거든요. 이걸 꺼내야 하냐 아니면 관계 패턴으로 그 다음 넘어가서 관계 패턴을 분명히 다룰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도 관계 패턴을 다뤘다고 한다면 나는 이 상담은 물론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 뭔가 보여줬을지 모르지만 제게는 굉장히 찜찜하게, 물론 보여지는 거는 조금 몇 가지 관계 패턴, 내 패턴이 이렇다 뭐 여러 가지 나왔겠지만 찜찜함을 갖고 갔을 건데, 그렇지 않고 이 시간에 내가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그 어떤 거는 아마도 충분히 이쪽에서 받아줄 거라는 그런 게 훨씬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얘기하고 났을 때가 훨씬 더 관계 패턴으로 갔던 것보다는 나은 것이 아니었을까. 제 개인적으로도 하나 끝나고 나서 그게 훨씬 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그러니까 요게 저도 지금 이제 선생님 말한 부분에 이제 동의를 하면서 그게 상담하면서 저는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캐치는 잘 못했어요. 아까 이제 선생님이 뒷부분에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다른 얘기를 했는데 잘 받아주셔서 참 좋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렇게 했나? 근데 이제 그 경험을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이제 사실 이 대인과정 접근에서 주는 교정적 정석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좀 불편해지지 않을까 라는 게 일종의 우리가 익숙한 그런 경험인데 이 상담실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했을 때 참 시원하구나 혹은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고 이게 잘 풀리거나 이게 통솔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는 것. 그래서 이제 삶의 현장에 가서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도 예전에는 좀 뭔가 걱정해서 하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고 그런 힘을 여기서 갖는 이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교정적 정서 경험의 중요한 측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또 다른 예, 예, 많이 배웠습니다. 새로운 것을 깨달았고요. 그거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도입했을 때 그 부분인데요. 상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대상자의 상담자에 대해서 느낌을 얘기를 이렇게 도입하셨고 또 이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수시로 이렇게 활용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상담자 입장에서 그런 질문을 하실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또 내담자 입장에서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저항하거나 이렇게 방어하거나 그런 생각은 안 드는지 제가 박사님이 상담할 과정에서 내담자한테 특히 이성이 내담자한테 너 나한테 생각하면서 나왔더니 이렇게 좀 기분 어색하고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이제 상담 과정에서 자주 빈번하게 나타나는지나 그럴 때 어떤 느낌이 들고 또 내담자는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예, 고맙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이제 자주 물어봅니다. 여학생에게도 뭐 그렇다고 이제 그게 오해 소지가 있다는 질문으로 저는 생각지 않고 있고요. 사실 이제 그걸 하려면 상담자 자신이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내담자에게도 이런 질문도 좀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했었는데 상담자도 역시 불편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대인관계를 잘 하지 않거나 혹은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일단 대인과정 접근이 갖고 있는 입장 중에 하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솔직하게 잘 다뤄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제 로저스의 그 진솔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진솔성이라는 것이 내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을 지각하고 정확하게 잘 지각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정확하게 그리고 건설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관계 속에서 내가 저 사람이 불편하다, 참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 경험을 하게 된다면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걸 이제 건강이라는 건 차별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제 여기서 말하는 난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고 우리 관계가 어떻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겠죠. 이제 사실 뭐 우리가 불편한 이유는 만약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서로 당신 싫어라든지 이런 거 좀 안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그걸 내가 이제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그게 그런 얘기 나오면 괜히 싸움이 되거나 이게 이제 관계가 더 멀어지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상담자가 그런 면에서 어떤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나에 대해서 내 개인적으로 나에 대해서 그런 것이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룰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잘 이야기를 하면 비록 조금 불편하게 하더라도 그걸로 더 이렇게 깊은 관계로 더 생명의 관계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경험을 하고 또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임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제 상담 경험을 통해서 일정 정도 좀 이제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활 관계 속에서 물어볼 수가 있고 어떤 얘기가 나오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뤄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 이제 그 책에서도 지금
내담자 반응의 구체성하고 이제 독특성이라고 번역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들이 우울증으로 진단된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다. 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 뭐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긴 하겠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내담자들을 이해할 때 그 사람 독특한 개인으로서 이해를 하자라는 것과 그런 독특한 각 개인을 만나기 위해서 상담자가 스펙트럼이 넓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는 그러니까 상담자는 대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또 저렇게 나올 수 있어야 상담자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 심리적인 역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그 폭을 깊이를 가질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면 중에 하나가 그런 이제 나와의 갈등이나 좀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도 일종의 참아내고 견디어주고 또 그것을 내가 품으면서 같이 이렇게 함께 나가는 그런 관계들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담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는 사실 좀 생뚱맞았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처음에 느낌은 그랬지만 사실은 이 교수님과 계속 관계를 해오면서는 교수님이 사실 몇 번씩 이렇게 가끔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저는 좀 솔직히 말하면 좀 부러웠어요. 이게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있는 모습일 수도 있고 굉장히 소위 말하면 내공이 있는 모습처럼 보여졌고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는 굉장히 강점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이 장면에서는 처음에 느낌은 좀 그랬는데 그 느낌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걸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런 차원은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그 질문 자체는 갑자기 나왔던 제가 반응했기 때문에 좀 그랬지만 그 다음에 그 느낌을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었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건 아주 단순한 제 생각인데요. 지금 내용 설명을 들으면서 관계 패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상담 속에서도 이제 관계 패턴이 어떠냐 질문을 했을 때 우리 내담자님께서 다시 한번 이해가 안 가는 듯이 재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편한 상담에서는 이런 관계 패턴이라는 단어가 일반 내담자한테는 조금 어려운 단어가 아닌가 싶어서 이런 관계 패턴이라는 단어를 좀 편하게 좀 해석할 수 있는 적당한 단어가 없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아마도 이제 제가 나중에 강의하는 데 익숙해져서 그런 용어를 썼던 것 같고요. 글쎄요, 관계라는 말이 사실 일상 용어는 좀 아닐 것 같아요. 어떤 말이 더 적당할까 지금 딱 떠오르지는 않는데 일단 이제 상담을 하면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지 봅시다. 그런 용어를 저는 이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런 이제 의존적인 내담자가 이제 여기 와서 어떤 결정이나 또는 상담 선생님이 이제 계속 주도적으로 얘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에 대해서 당신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이 드시냐 하면서 이제 본인의 모습이 이제 본인이 말하는 호소 내용이 지금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용어로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나 그런 게 지금 이제 관계 패턴이라고 하는 이제 대안적인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기 여기 학부생들도 있고 대학원생들도 있는데요. 질문이나 있으면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네. 궁금한가? 네, 질문 이제 없으시면 아까 이제 토론으로 해서 제가 이제 드렸던 내담자에 대한 거, 상담자에 대한 거,
짧은 시간에 정말로 감탄을 하면서 조언을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이게 아주 질문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은데, 제가 어제 40대 중반 우리 여성이 굉장히 이제 우울증에 걸리고 시달리고, 상담으로 만난 건 아니고 이제 개인적인 친구로 만났는데, 남편이 술 중독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서 숨을 취하면 말을 함부로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람이 만났는데, 그것도 2시간을 운전을 해가지고 가서 먼 거리에서 만났는데, 한 5시간을 만났는데 한 3시간 반 이상은 그 한 사람의 얘기를 들었어요. 계속 다른 3사람이 계속 그 얘기만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은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을까, 왜 이렇게 우울증에 걸렸을까, 왜 이렇게 많이 아플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겠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 보니까 주로 그냥 남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맞고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남편이들 술을 안 마시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대인과정 접근의 상담을 시도하기에는 다 생각중에 내담점이었다 생각이 든 거거든요. 이게 이제 남편에게 했던 그런 퇴근하면 그렇게 말이 많을 거고, 이제 그러는 것이 그 여러 사람들 만나서 그대로 이제 드러내 보이는 그런 거 같다고 느꼈었어요. 혹시 제 생각이 맞나요? 그런 경우에 이 여러 사람들 만나서 상담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이제 드러내 보이는 모든 그 태도라든가 언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 문제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가 되지 않을까. 예,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마전 접근에서 기본적으로 보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아마도 실제 장면에서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원래처럼 주도적으로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그런 건 못할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아마도 그런 욕구가 계속 이제 그 부인 속에 있기 때문에 비록 말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더라도 좀 다른 방식으로도 남편에게 압력을 가하는 그런 모습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거의 이제 상담 장면에서도 그 말을 통해서든지 혹은 또 다른 어떤 압력으로 이렇게 상담자에게 느껴지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 조나루 선생님 지금 내놓은 문제가 제가 갖고 있는 문제랑 비슷하거든요. 제가 집에 가가지고 얘기하면 늘 이 피드백이 참 중요한 건데 말이 많다. 그리고 가르치려 든다. 하여튼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너무너무 이제 정갈한 피드백을 주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게 나이 들어가면서 말 많은 건 진짜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을 줄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그래서 지금 말 많잖아요 지금. 근데 아마 저는 나와서 하는 일이 강의하는 거고, 또 뭘 이렇게 누구한테서 이렇게 배우는 것도 많지만 가르치려고 하는 부분이 더 많다 보니까 집에 가서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에서도 뭐냐, 집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데 그게 형성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반발을 많이 불러일으키고 부부관계가 나빠지고 결국은 이거 이제 별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건 답변을 듣고자 이런 얘기 많이 들고 지금 그러시니까 참 교수님이 상당한 진짜를
조남 씨 그 내담자 신청을 했다면 내가 하려고 했습니다. 내일 아침 시험 하시죠? 아니 사실은 저도 좀 비슷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이 사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들은 얘기가 내담자가 하는 말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 말이 세 단어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가르치려고 한다. 그게 이제 결국은 그 관계 패턴.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안 드러난 것 같지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제가 보면서 느낀 게 교수 2명이 상담하는 것 같아요. 또는 상담자 2명이. 그래서 굉장히 수준이 비슷한 두 사람이 치열한 수싸움을 하면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그러니까 다른 상담 같으면은 이렇게 상담자하고 내담자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은 상담자가 굉장히 쉽게 이렇게 갖고 논다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이 시연에서는 아주 두 사람이 팽팽한 그런 게 느껴진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할 때 이렇게 보면은 우리 조남현 선생님이 선생님 같다 정말. 그래서 이렇게 질문에 답하는 거를 보면은 전형과 빨리 교수가 돼야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거 답변하는 장면에서 굉장히 편안하고 내가 이런 때를 기다렸어 이런 느낌을 이렇게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그 부인과의 관계에서도 이제 나타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목한 단어는 그래서 부인이 선생님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왜 가르치려고 하냐고 그러고 말을 안 가버린다고 그랬죠. 그때 화가 난다고 그랬어요. 자, 왜 화가 날까 생각해보면 그거는 상담자나 교사들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르치고 있는데 교실을 나가버린다든지 상담 중에 나가버리면 화나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자나 교사가 아닌 사람은 누가 내가 얘기하는 동안에 간다고 해도 그렇게 화가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자나 교사일 때만 그런 감정을 가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원하는 게 뭐냐고 그러면은 조근조근 얘기하는 거라고 했죠. 이것도 지극히 상담자들이 원하는 거예요. 상담자들은 1시간 동안을 내가 저 사람을 붙들어 놓고 조근조근 얘기할 수 있잖아요. 보장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상담자들의 특성이 뭐냐면 굉장히 불편한 얘기를 보통 사람은 그런 거 못 견뎌요. 불편한 얘기 1시간씩 어떻게 해요. 그런데 상담자는 그 상담이라는 이름하에 굉장히 불편한 얘기를 1시간 동안 조곤조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별것 아니고 이게 바람직한 관계 패턴인데 이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그 고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세 가지가 좀 저는 중요한 것처럼 들려서 만약에 내가 상담을 했다면은 이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습니다. 혹시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예, 좀 억울할 것 같기도 한데 너무 잘 이렇게 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본 게 아니고 내가 그런 얘기 처음 많이 들어서. 굉장히 깊이 새겨들어 굉장히 잘 제게 다가오고요. 정말 화나는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화가 왜 이렇게 나는 많이 날까? 이렇게 분노가 많이 올라올까? 아까처럼 그런 어떤 내 태도가 반응이 없을 때 많이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물론 이제 상담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자각이 한번 후회하고 하는 횟수들이 이제 많아졌다가 이제 좀 상담자 공부하면서 굉장히 줄어들었고 끊임없이 자각을 하려고 하고 트레이닝을 스스로가 늘 빨리빨리 이제 자각이 조금씩 되긴 하지만 여전히 아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정하고 있는 점이 또 이렇게 교수님께서 명쾌하게 딱 해주시니까 조금 뜨끔은 하지만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조선 선생의 문제가 두 교수님들의 문제라고 해서 사실 저도 그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아마도 이제 남자들이 대체적으로 부인한테 그런 얘기를 좀 듣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제 아내가 이렇게 뭐 말을 하면 이렇게 좀 판단하고 답을 내고 이런 이제 걸 많이 한다고 저한테 많이 지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아내가 저한테 대안으로 말하면 자기가 말할 때는 무조건 고기 끄떡이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해 그 경청 그 자세로만 자기 얘기를 들어달라. 그래서 제가 그거 바꾸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이호주 교수님 말씀하신 이제 상담자 혹은 이제 교사로서 일했던 사람들의 독특한 특성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그런 거구나 이런 저도 개인적으로 좀 깨달았는데. 네. 저는 그러니까 여성의 입장으로 처음 얘기하는 이 코멘트인 것 같은데, 저는 이호주 교수님 그렇게 읽으신 게 너무 놀라웠어요. 평소 바둑이 또 취미시라서 이 수로 읽으셨나. 저는 그 패턴에서 어떻게 읽었냐면, 이 분명히 대인 과정 접근이 내담자의 평소 삶의 관계 패턴을 상담실에 가져온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부부 문제랑 상담관계랑 이렇게 딱 대입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핵심적인 차이는 그거인 것 같아요. 선생님의 부부는 둘이 자녀를 잘 길러보고 이제 좋은 가정을 만들자라는 목적은 같은데 방법이 이제 서로 다르셔가지고 자기 패턴이 딱 서 있는 상태에서 상황이 발생하면 자기 패턴대로 반응하는 게 먼저 나오는데, 상담 관계는 뭐냐면 각자 두 분이 패턴이 있으시지만 상대의 요구가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자기 패턴보다 상담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핵심적인 차이로 인해서 이게 전이되는 건 그대로 전이되는 건 조금 어렵겠다. 근데 굳이 교훈을 찾는다면 내담자에게 하듯이 부인에게 하면, 상담자를 대하듯이 부인을 대하면 그 핵심적인 차이가 극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근본적인 차이를 사실 봤고요. 저는 오늘 보면서 이제 위에 올라가서 수는 잘 못 읽었고, 이런 건 참 잘하니까 이렇게 좋은 점이 없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다 하는 데다가 제가 하트를 쳐놨어요. 하도 많이 써가지고 그중에 헷갈릴까봐. 근데 일단 뭐 여기서 하트는 상담자한테만 있고 내담자한테는 다른 종류의 하트이니까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일단 김인교 선생님의 그 용기가 저는 굉장히 좀 이렇게 평소에도 그랬지만 오늘 여기서도 나올 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게, 아까도 나왔지만 저도 평소에 김인교 선생님은 그런 질문을 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싫어 이래도 받아줄 것 같으니까 이런 거 말하면 안 되고 이래도 받아줄 것 같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질문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일치되게 저한테 보인다는 거, 그것이 저희 첫 번째 하트고요. 다음에 두 번째, 일단 내담자가 원하는 해결 방식을 구체적으로 그려주려고 했던 데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어떤 관계 패턴을 적용하는 그 진도가 거기까지 나가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담자가 비록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선생님 질문이 좀 어려웠습니다. 상담관계 경험 요소를 아내와 블라블라블라 그다음부터 저도 이제 못 알아들었는데, 그거를 찾으려고 해서 대인과정 접근을 정말 성실하게 적응해보려고 했었는데 저는 그런 태도는 늘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그것도 하트고요. 그 다음에 내담자가 이제 공감받고 싶어하는 부인의 마음을 깨달았거든요. 그리고는 어떤 행동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 그렇게 나가는 중간에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떤 느낌이 오나를 또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에게 감정을 보살피는 대인 과정 속에서 감정을 보살피는 모습이 정말 좋았고, 제일 큰 하트는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하신 거, 그거가 제일 큰 하트입니다. 그리고 내담자한테는 이것이 저의 그 마지막 코멘트처럼 될 테니까요. 너무 길어진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내담자께서는 지금 말하자면 관계 패턴이 이제 처음에 세상을 좀 굉장히 세상에 대한 신뢰가 깊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수님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도 교수님을 믿고 따르는 마음으로 나왔다. 설마 나를 어떻게 하겠냐? 나를 위해서 하시겠지?
그래서 참 그 조남정 선생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학습지 교사한테도 와서 혼낼 수도 있지. 그거 애가 좋은 경험이잖아. 근데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믿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저 사람은? 그런 의심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믿을 만한 근거를 찾기 전에 그냥 믿어버리고 아이를 믿어버리고 세상을 믿어버리고 그게 관계 패턴인데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구체적인 사건에 이렇게 투신하지 않아서 그게 어디까지가 신뢰고 어디까지가 방임인지 이렇게 부인한테 조금 거기에 대한 혼돈을 좀 줬을 것 같아요. 평소에 작은 사건들에 대해서는 우리 남편 좀 차갑다 이런 느낌을 줬을 수도 있고 관계가 빵 터졌을 그 사건이 터졌을 때는 계속 선생님은 자신의 그 패턴을 유지하면서 분석하고 해결을 지향하고 좀 멀리서 바라보는데 부인은 그보다는 관계와 정서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게 처음에 부인한테 상처가 주는 패턴으로 갔을 수도 있고 그래서 부인은 단절을 시도하고 선생님은 불편하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직업이 또 상담사이신지라 상담하면서 책 읽으면서 혼자 통찰하시고 상대방을 용서하시고 자신에게 부족한 감정 능력을 보충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상담의 힘으로 그걸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는 실시하겠다라고 아주 가볍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집 와서 실시하겠다. 그래서 저도 이게 궁금했는데 상담자가 물어보셨어요. 그럼 어떤 결과가 올 것 같냐. 거절이 예상된다.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그 관조적인 태도로 세상을 대하다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투신을 잘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부딪히면서 물론 부딪힘을 시도한 쪽은 상대방이지만 선생님이 거기에 이제 원인 제공을 조금씩 하면서 결국은 선생님도 상처를 이렇게 받아 오신 것 같고 아내가 거절할 것 같다. 이것도 결국은 어떤 선생님의 관계 패턴 속에서 예상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데 거절을 받고 나면 누구나 마음이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선생님의 관계 패턴으로 제가 제대로 읽은 거라면 많이 당해왔을 거거든요. 드러나지 않게. 선생님이 드러내지를 않으니까. 그런 자신을 또 어떻게 돌보는지 이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예, 윤 교수님 정말 저한테 칭찬도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이제 잘 보지 못했던 그 이제 조선생에 있을 수 있는 그 관계 패턴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하셨던 이제 아까 윤 교수님 말씀인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가르치는 것. 근데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선생도 이제 박사과정이고 상담자로서 이렇게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일종의 이 판에 대해서 좀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내담자를 만나는 것과는 다른 식으로 아마 여기 임하게 되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이제 상담자는 이 상담자이라는 사람들은 자기가 상담을 받게 되면 이 상담자가 어떻게 상담하나 일종의 좀 관찰하는 것도 있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려 이런 또 예상하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 어떻게 좀 해줘야지 라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대답을 패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 내담자의 모습들 중에서 그 아내에게 이렇게 대했던 것들에 대한 통찰 저에게도 상당히 새로운 도움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견디기 힘든데요. 다시 생각을 하고 네. 평상시에 교수님 전해줬지만 통찰을 잘 이렇게 해주시고 일단 조금 잘 제가 100% 소화를 잘 일단 이 장면에서는 잘 소화를 못하고 나중에 교수님 저 따로 좀 해주시고 굉장히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가 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날카롭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일단 제가 제일 들어오는 게 설명을 쉽게 읽는다 이런 측면인데 거긴 조금 제가 좀 억울하면 사실은 일주일 됐지만 교사가 왔을 때 일주일에 한 달이 됐는데 사실은 그 교사 패턴이 교사가 와서 얘기해주고 이제 또 부모 상담을 해요.
부모 상담을 했을 때 제가 갖고 있는 하나의 관점이 있었는데 그 교사가 어떤 것들을 해도 아이가 예를 들면 좀 반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실 저는 이제 혼내키더라도 아이가 거기에 수긍할 수 있는 연습도 좀 이번 기회에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관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썩 믿고 뭐 이런 것보다는 이제 그 입장에서 아이 입장에서 그런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좀 했던 것 같고요. 나머지 파트는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아마 제 무의식 속에 다 들어와있지 않을까 싶은데 굉장히 사실은 좀 숨기고 싶은 그런 모습들인데 그런 게 좀 드러나서 어쨌든 잘 소화해보는 게 좀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뭐 두 번 상담, 공개 상담을 일종의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저기 한번 목소리 교수님이 워낙 옆에서 그냥 잘 이렇게 보고 계셔서 아까 맹쌤도 그랬고 환자와 그러니까 내담자와 상담자 관계에서 어느 정도 애착이 형성되고 나서 이제 상담자 관계를 이렇게 끌고 들어와야 되는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아까 이제 맹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마 두 분께서는 많이 형성이 돼서 이렇게 빨리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사실은 내담자들이 그 애착 형성이 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가까우시니까 그런 느낌이 들고 저는 그 상담자들이 말이 많고 우리가 1시간씩 질펀하게 잘 얘기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상담자들은 마음에 그러니까 오래 산다고 그래요. 미국의 그쪽 슈퍼바이저가 하는 말씀들이 상담자들은 모든 정서를 다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튼 생명에도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아까 정서적으로 아내가 사실은 속상함을 이렇게 남편한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정서적으로 좀 수용을 해달라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부정적인 정서나 조금 불편한 상황이 있을 때 선생님은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바로 해결로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가버리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내 안에서 어떻게 하고 싶은지 또는 내가 뭘 거기에서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게 조금 대처하는 그런 스타일이 그런 식으로 간다면 어떤 것들이 거기에 억압이 되는지 어땠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더 이렇게 통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다른 어떤 상황들에서 어떻게 계속 반복되고 일어나는지 그것들이 상담 과정을 계속 탐색하면서 가다 보면은 이제 금방은 어떻게 치유가 안 되겠지만 계속 통찰하고 인식하고 이제 애도하면서 그 과정에 대한 것을 그러다 보면 달라지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이 상담을 한다면 탐색해야 될 주제로 이제 생각해 주시면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시고 싶은 분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안 나오는 거 상담소 대처하는 거 보니까 사실 저는 이거 보면서 제 문제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서 고맙다, 감사하다. 여기 참여하게 되면서 저한테 또 하나의 뭔가를 보게 되는 기회가 되어서 좋은데 이게 이제 혹시 개인 과정이라는 것이 아들러의 그 형제 서열하고 관계가 되어지는 건지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걸 보았냐면 제가 이제 형제 가운데 막내다 보니까
상담자한테 제가 굉장히 상담자를 기쁘게 해주려는 그러한 경향이 저한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그 힘 있는 자, 권위적인 분한테는 또 나이가 연배가 있거나 그런 분한테는 항상 뭔가 그분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나한테 있지 않을까 이 과정을 보면서 제가 그걸 보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말을 잘하려고 하는 것도 아마 그런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막내, 농담의 막내로 크다 보니까 늘 누군가를 이렇게 기쁘게 해주려고 하고 거기에서 돌아오지 않는 뭔가 알아줄 때는 이게 참 보람이 있는데 알아주지 못했을 때 내가 노력을 해서 기쁘게 해주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알아주지 못할 때 좌절하고 심지어는 분노하고 이런 걸 보면서 대인관계 대인관계 접근이라는 것도 결국은 아들러의 형제 서열에서 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좀 교수님께 제가 좀 물어보고 싶어요. 물어보고 싶고 이것이 그 형제 서열이 상담과 내담자와 관계에서도 이게 같이 돌아가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예, 감사합니다. 네, 육남의 막내라고 하시니까 반갑습니다. 저도 육남의 막내입니다. 아들러 이제 형제 관계가 개인 패턴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 우리 얘기했던 대인과정 접근의 이제 한 부분으로서 당연히 이제 포함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어떤 면에서는 너무 한 이론이 가지고 있는 입장으로 모든 걸 설명하려고 하면 좀 이렇게 황혼주의라고 해야 될까 좀 어색한데도 그 끼워 맞추는 방식에 그런 경우들이 있어갖고 너무 한 이론이 갖고 있는 것을 이제 주장하는 것을 좀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예달로가 갖고 있는 그 형제설이 결국은 그 사람의 대인관계 패턴이든 성격이든 정서든 영향을 끼친다는 입장은 이 대인과정 접근에서 보는 내담자의 개인 삶이라는 것이 결국 이 가족관계 속에서 경험돼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 가족관계에서 중요한 게 이제 부모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하는 것인데 사실 그 애들러에 있어서 형제 서열이라는 것이 또 결국은 부모가 그 형제 순서대로 다르게 반응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아이들 속에서 다른 어떤 특성을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성경관계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본인의 예를 말씀하셨던 것도 역시 애들 입장에서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다른 이제 가족 상담의 다른 입장에서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대인과정 접근에 대한 그 이론이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메일이 왔더라고요.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읽어볼 때는 이렇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이론을 잘 모르니까. 근데 오늘 아까 시연하기 전에 김윤 교수님 잠깐 설명하는 내용을 듣고 좀 이해가 됐는데 실제 이제 시연을 하는 거 보고 이제 싹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이 설명한 내용이. 시연의 효력이 이 정도 굉장히 크구나. 이걸 제가 이제 경험을 하게 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도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인관계, 대인과정 접근 이론을 다 알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제가 이제 좀 와닿은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 김윤 교수님께서 대인과정 접근 기본 전제 3가지 설명한 것을 안 보여준 것 같지만 굉장히 적절하게 저는 봤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까 상호작용 관계 이거 굉장히 초점을 두고 다 느꼈었을 건데 그런 맥락이 기본 전제에 다 녹아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 있었고 크게 이제 정리되어지는 건 뭐냐면 내담자가 얘기를 하면 상담자께서 듣고 정리를 해주고 느낌을 묻고 또 관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현재에 집중하는 이런 느낌을 계속 받았거든요. 또 문제를 얘기하면 또 상담자가 또 정리해주면서 지금 현재에 집중해서 그 느낌을 물어보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통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실천했다고 또 말을 하고 이런 거를 제가 경험해서 제가 만났던 내담자들이 떠오르면서 저는 어떤 내담자들이 하면서 힘들었냐면 중원부원하는 내담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혼하러 온 내담자들이 이혼하러 왔다고 그래요. 그 얘기 들어보면 이혼하러 온 게 아니에요. 네, 남편의 어떤 면을 얘기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 들어서 그 남편이 그것 때문에 그러냐고 물으면 또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상담 목표를 정하려면 1시간 동안에 7, 8개, 9개, 10개 막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굉장히 제가 많이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데 지금 이 대인가정 접근을 그런 내담자들에게 좀 적용하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이 제가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지금 시연하는 거 보면서. 그래서 참 많은 굉장히 좋은 걸 오늘 제가 공부하고 갔다는 느낌이 들어요. 부자가 된 느낌이 들고 정말 이 시연이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10년도에 시연을 처음으로 주제가지고 했는데 이 첫 스타트를 김희 교수님과 조남재 선생님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꼭 잡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정승남 회장님께서 이제 사회 시연에 대해서 좋게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 이제 전남 광주 상담학회는 작년 재작년 계속 이제 그 시연으로 외부에서 외부라는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초청해서 그 했었고요. 저도 이제 전주대학에서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작년 1학기 때 2번 시연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우리 이제 상담 훈련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훈련 방법들이 있지만 좀 이제 전문가들이 시연을 직접 이렇게 요즘 라이브잖아요. 이걸 하고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토론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 상담 훈련에 더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때릴까요? 마이크가 안 나오지만 들고 있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대 상담학과 백미선이라고 하는데요. 그 전주대 상담학과에서는 우리 김인규 교수님 하면 정말 성우 같은 목소리, 매끄러운 강의 일품이거든요. 근데 교수님의 시연을 보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앞서서 우리 황수태 교수님이랑 이호준 교수님께서 너무도 저희들이 이게 시연을 보면서 했던 것들을 뭐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더는 말할 게 없을 것 같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고요. 먼저 이제 좀 아쉬웠던 것은 조남영 선생님하고 김은경 교수님하고 이중관계 속에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한 각본이 느껴져서 처음에 조금 고개를 제가 깨우댔어요. 근데 그건 이호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정말 모르는 어떤 차라리 전북대학교에서 오신 분들하고 이렇게 식사하고 양가는 시간이 있었을 때 사전 접촉을 하고 시연을 들어갔더라면 도입 과정부터 대응과정 접근이라는 어떤 주제에 맞춰서 조금 더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아쉬움이 조금 들었고요. 이 시연 도중에 교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혹시 바뀌면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느냐라고 했었을 때 조남정 선생님께서 부부 간의 의사소통이 단절되는 거, 요게 이제 쭉 지속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그거를 조금 더 건드려 주시고 가셨더라면, 그게 이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그랬을 때 교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이렇게 지금 우리 관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적용해 보시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내담자가 스스로 명료화를 할 수 있게끔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교수님과의 상담 관계가 참 편안하고 이렇게 조근조근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땠을 때, 상담자가 어떤 반응을 보여줬을 때, 상담자가 어떻게 공감해줬을 때, 그 입장을 한번 내담자가 이제 다시 한번 스스로 명료화를 시킬 수 있었으면 더 훨씬 더 그게 통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 대인과정 접근 주제 타이틀에 맞춰서는
그 교수님, 조남준 선생님이 그거 하셨어요. 굉장히 그 아내에게 만약에 사과를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었을 때 굉장히 이제 평소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패턴대로 말씀을 하시길래 와 저거다 했어요. 근데 교수님이 딱 자르시더라고요. 시간이 없으시니까 그러셨겠지만 굉장히 길게 말씀하시네요. 이렇게 하실 건가요? 라고 했었을 때 조남준 선생님께서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그게 본인의 평소 패턴이시잖아요. 그거를 딱 지적해 주셨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을지 궁금했고요. 그거를 좀 더 이렇게 홍수법을 써서 계속 할 수 있게끔 노출을 시켰더라면 아 내가 평소에 이러는구나 라고 좀 더 큰 자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네, 고맙습니다. 네, 평소 패턴입니다. 사실. 네, 사실은 되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 잘랐을 때는 뭐 그게 의도를 알았죠. 어떻게 하라는 거. 평상시에 그리고 이렇게 현장에 딱 접하면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 사실은 안 했습니다. 미안하다 한마디 사실 합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내담자 하면서 느끼는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상담과 현장에서는 좀 사실은 약간의 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까처럼 교수님 교정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이 경험이 에너지가 생기면 현장에 가서는 그만큼 다른 패턴의 모습이지만 지금 파워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실려서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됐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교수님이 얘기했던 내담자 선정하는 부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제 되게 미리 이제 저희 공지를 했었고 이제 그때도 정말 새로운 관계 사람이 만나면 좋았을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런 정말 1회기 상담을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보는 바람 중에 하나가 1회기만 하면 좀 안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에 이제 전주에서 할 때 이제 여기서 현장에서 대담자로 구한 적이 있었는데 좀 어색한 시간이 좀 흐르잖아요. 서로 불편하기도 하고 뭔가 이런 게 있게 나오기는 하지만 그리고 나중에 이제 토론하면서 왜 당신이 이제 거기서 손을 들고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다루시게 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각각 장단점인데 오늘 하여간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는 내려가겠습니다. 네.